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임대 수익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부동산인데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투자하신다면 수익성이 꽤 높은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 후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임차인은 실제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차인분들 중에 사업자로 계약은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주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종부세 등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양도세처럼 주택 산정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을 납세자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반면, 이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입증 방법 역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로 쓰고 있었지만 간이 침대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로 본 경우도 있고요. 실제 제가 겪은 사례도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사진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이 내부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낸 후 사무실로 꾸며놓고 사진을 제출해서 문제없이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잠실 시그니엘의 경우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인데요. 임차인이 사업자로 계약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서에서 전수조사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분들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 시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특약을 기재하거나, 임차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계약한 오피스텔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증 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요.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다고 보고 3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2심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판결의 핵심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건물인데 과세관청이 정황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해 납세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한 건 부당하며, 그 입증 책임 역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세무사님의 조언으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안심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걸까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명무실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이 꽤 많았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소유한 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전엔 몇 번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례인데요. 이 조항을 두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나는 1가구 1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각각 적용받는 세법도 다르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취득 시에는 주거용 목적으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10채를 취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먼저 매수하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 시에는 원칙상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부과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도 가능한데 자동 전환은 아니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중과될 수 있고요. 현재는 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있는데요. 1년 더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관련 팁을 조금 드리면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10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10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피스텔 투자 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